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낙연하고 이준석 개신당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새미래 민주당 그 두 분의 행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행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홍준표 후보도 빅텐트의 가장 핵심은 이준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얼마 전에 김문수 후보도 이준석까지 다 포용하는 반 이재명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런 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준석 의원이 아마 단일화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죽어도 끝까지 간다. 단일화는 당장은 없을 거예요. 실제 본인은 이번 당선보다 이번에 존재감 확실하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두 자릿수든 뭐든, 그리고 차기를 보고 다음을 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안 할 거로 보지만,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반 이재명 연대를 해서 모든 화력을 이재명 공략 쪽으로 쏠 수는 있잖아. 총을 쏘더라도 꼭 단일화 안 하더라도 화력을 어느 쪽으로 쏠 거냐? 이쪽이 아니고 아군 진지가 아니고 저기 이재명 진지 쪽으로 화력을 집중하도록 이런 거는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따라서 계속 관심 있게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낙연 대표는 우리한테는 천군만마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낙연 신드롬을 제가 옛날에 방송 한번 했잖아요. 상당히 호남에서 인기가 뜨고 있어요. 지지율이 김동연, 김경수를 앞지르고 동영상 특강이 1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뜨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낙연입니다. 옛날에 2022년 경선할 때 대장동 이게 일주일만 빨리 딱 터지거나 경선에 일주일만 늦어져서도 이낙연이가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을 가장 잘 알고 이를 갈고 있는 이게 이낙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연대까지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같이 이재명 쪽으로 화력을 집중해서 이재명을 쏠 수 있는 이런 분이 이낙연이다. 이낙연 대표가 호남 또는 수도권의 호남 선전해 줄수록 전부 이재명이 표를 뺏어가지 우리 국민의힘 후보 표를 뺏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준석 개신당,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선 후보들은요, 주로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 하면서 정책이나 공약을 쭉 발표하는 이런 공중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는 아예 그냥 밑바닥에 계속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왜 지하철마다 서가 인사하듯이 계속 밑바닥에 인사하면서 거리 인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바닥에서 소통하는 이런 독특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중전으로 뭐 정책 같은 거는 지금 발표해봤자 관심도가 떨어진다.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나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그러면 3당 되면 그때 되면 정책은 발표해도 충분하다. 지금은 오히려 진정성을 보여주고 완전히 스킨십을 밑바닥에서부터 늘어야 된다. 그래서 막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국회의원 선거하면 거리 인사하고 막 지하철에 인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밑바닥에서 완전히 박박 기고 있는 이런 현장 유세를 하죠. 이런 독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출근길, 퇴근길 인사도 하면서 사무실도요. 아니 강남 쪽에 보통 우리 광화문이나 여의도 하잖아. 근데 젊은 층이 다 강남역, 신논현역 이런 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거점 돌면서 계속 출근길, 퇴근길 외곽 돌면서 인사하는 이런 독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허나 대표가 탈당해서 무소속까지 논다 하지만 그거야 이게 큰 변수가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준석도 이재명이 때리는 이런
우리가 같은 게 그 방향으로 대포를 쏘고 소총도 쏘고 기관총도 쏘고 이런 데 이재명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옛날만큼 이런 데 그 비판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김문수, 홍준표 캠프에서도 얼마든지 또 빅텐트에 이준석도 계속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 때문에 뭐 제가 이게 무리하게 이준석 공개해봤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이준석을 엄청나게 비판했죠. 그때는 뭐 싸가지 없다는 건 이게 뭐 아주 점잖은 비판이고 그 외에도 이게 뭐 성상납 의혹부터 해가 제가 여러 번 비판했는데 요즘은 이게 잘 안 합니다. 왜? 같이 이재명과 맞서 싸우는 이제 그 또 동지가 될 수는 그 단일화는 안 하더라도 같이 이게 후보로 완주하더라도 그 총구를 이게 이재명 쪽으로 겨누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런데 해서 제가 이게 같이 뭐 방송을 안 해요. 그 채널 A 보면 정치 시그널이라고 채널 A 거기에 보면 왠지 그 대선 후보하고 패널을 붙여서 이게 토론하는 게 있잖아. 옛날에 뭐 이재명이가 정규제하고 했죠. 이재명이가 정규제하고 했잖아. 어제는 이게 정규제 조갑제하고 전역까지 했더만. 완전히 정규제나 조갑제는 이재명이 부역자로 보수의 배신자로 떨어져 버렸다.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참 이게 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재명의 부역자로 그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채널A 프로 중에 대선 후보하고 패널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이런 이제 코너가 있는데 근데 그 채널A에서 뭐 이준석 대표를 모시겠다. 그러면 이게 어느 패널이 좋냐 이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서정욱 변호사라면 같이 하겠다. 이렇게 또 죄를 지목했다네요. 그 방송국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이제 그는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 욕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방송 나가서 이준석 대표하고 패널로서 토론하는 거는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게 또 우리 지휘청에서도 안 좋을 거다. 제가 정중하게 그 나가서 이준석 대표를 이게 또 견제하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절했습니다. 방송을. 이준석 대표가 죄를 딱 찍어서 대담하자. 이랬는데 제가 거절했는데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출마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아마 단일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은 방향에 있어서 같은 쪽으로 총을 쏘자. 이재명 쪽으로 화력을 집중하자. 이거는 제가 제안할 수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저격수로 딱 한 명을 꼽으라면 바로 이게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강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재명의 집권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어떤 사회 대개헌 연대든 뭐든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런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있는 게 이낙연 측입니다. 실제 그리고 가장 이재명한테 타격을 줄 수 있다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은요, 호남 없으면 집권이 어렵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까지는 호남에서 90%가 넘었어요. 근데 이재명이는 80% 후반, 80%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0.73% 진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호남 경선하지만 저는 영남보다 호남의 지지율이 떨어질 걸로 봐요. 그건 한번 보자고요. 오늘부터 호남 경선하잖아요. 호남에서 반이재명 정서가 훨씬 강하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지지율을 호남에서 80%, 더 나아가면 70%대로만 묶어버리면요. 그럼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70%대로 묶어버리면. 거기에 가장 선봉장이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야, 이낙연 후보가요, 참 대단합니다. 또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똑같은 방송입니다. 채널A 정치 시그널. 옛날에 제가 고정적으로 나갔던 방송이죠. 채널A 정치 시그널. 거기에 이낙연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막 저격합니다. 이재명이 국회 방탄복에다 또
최강의 방탄복까지 입겠다냐. 국회의원 방탄복에다가 또 이게 이번에 또 대선까지 계속 그 방탄하는 이러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완전히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좋네. 이낙연 대표가 이제 뭐라고 했냐, 방송에서. 이재명이가 이제 지금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는데 온갖 방법을 통해 지연시키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 말이 좋아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국가 리스크로 둔갑하게 생겼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우리 국가 리스크로 둔갑했다. 맞잖아요.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 있잖아. 자기 12개. 이게 그냥 하나도 안 되고 만약에 대통령 되고 뭐 짓고 나면 우리나라의 대위기 국가 리스크로 변질되는 이거를 아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방탄복 입었는데 대통령까지 되면 이게 완전히 사법 쿠데타, 재판 지연 해유 이게 나타나면 완전히 뭐 더 방탄이 되는 거 아니냐. 벌써 재판 중단 운운하는 게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90%인데 이게 사당화 아니냐. 사당화. 이런 이게 민주주의냐. 사당화됐다. 이런 자들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완전히 독재해가지고 다 쫓아낼 거 아니냐. 반대자 억누르거나.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가 완전 질식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낙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차중락인가요?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게 처음에는 이제 차중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것처럼 이제 이낙연이가 낙엽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이게 호남에서부터 서서히 이낙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때로는 떨어진 낙엽도요. 바람이 불면 다시 치솟을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진 낙엽도 바람 불면 낙엽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이낙연이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뒤에서 완전히 무자비하게 찔러주면 우리는 국민의힘은 앞에서 때려주고 완전히 이재명이를 포획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은 앞에서 포를 쏘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뒤에서 칼을 찌르고 이러면 충분히 이재명이를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다. 완전히 이재명을 걸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저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새민주당, 이게 정통당이에요. 이재명이라는 게 시대의 돌연변이가 잠깐 들어가지고 일극체제 같아도요. 뿌리는 이낙연입니다. 뿌리는 이낙연의 새민주당, DJ 정신, DJ, 그 다음에 노무현이 만든 문재인이 온, 그 다음에 이낙연, 이게 정통입니다. 이재명은 돌연변입니다. 이재명이가 DJ 노무현 운운한 거 황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딱 홍보물 보면 문재인은 지워놔 버렸어. 아니, 문재인은 패싱, 문재인을 싫어한다니까? 문재인은 패싱하고 노무현하고 김대중 정신만 딱 싱크탱크 보면 이게 놉니다. 싱크탱크에. 그러면 문재인 측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문재인은 이낙연이 총리잖아요. 따라서 저는 문재인과 이낙연 이쪽에서 이재명을요 반드시 같이 우리가 저격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는 이낙연의 움직임도 제가 유심히 보고 제외할 부분이 있다면 단일 후보자를 단일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단일하는 게 자유 보수의 우파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텐트 속에 단일하는 거고 다만 이게 전략적인 동맹은 가능하거든요. 전략적인 동맹으로 나와라 이거야. 이낙연 나와서 선전해서 이재명 표를 뺏어가라 이거야. 아, 이준석이 나와라 이거야.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표를 뺏어가라 이거야. 젊은 척이든 청년이든 뺏어가라 이거야. 이런 이제 전략적인 동맹 이걸 말하는 거지 단일화를 말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한다면 제가 막을 이유는 없다. 저는 이재명만 막으면 되니까 그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는 이준석의 독특한 선거운동 현장 밀착으로 밑에서 계속 출퇴근 인사하듯이
밑에서 기는 요런 데 지금 현재 선거 행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이낙연 바람이 좀 불면서 상당히 이낙연 후보가 지금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완전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요 상황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그 진보당도 마찬가지예요. 저 진보당도 김재현 후보 저는 이야기했죠. 이재명이가 위장 우클릭 자꾸 중도로 갈수록 저 좌파 쪽이 비잖아. 위장 우클릭 중도로 갈수록 이게 진짜 좌파, 극좌파 쪽이 비잖아. 요걸 이게 진보당이 치고 들어오면 5%까지도 넣을 수 있다고. 진보당도 원래 주류거든요, 정의당보다. 그러면 이게 요 극좌쪽에 이재명이가 위장 우클릭하는 사이에 그 좌쪽에서 진보당이 야금야금 잠식하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 이낙연이가 이게 야금야금 잠식하고, 그 다음에 중도 쪽에 이준석이가 청년층 위주로 야금야금 이게 민주당 잠식하면요, 이재명이는 조금씩 갈리 나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다른 정치 세력의 움직임도 제가 정확하게 취재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